성검사는 6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죽었다. 하지만 영웅이 쓰러지면 전설은 다시 일어선다. 그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100년 후 깨어났다. 이제 그는 시작한 일을 끝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적들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 죽음조차 그를 막지 못했다. 죽음으로 단련되고 다시 태어난 자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알아보자. 이 이야기는 반쯤 파괴된 도시에서 시작된다. 하늘은 날개 달린 생물, 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땅에는 괴물들이 가득했다. 그들에 맞서 싸우려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검은 용 비트라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기지 공격대의 90%가 멈췄다. 그들은 이미 이것이 끝인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용은 모두 사라지라고 명령하며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바체르는 입에서 불꽃이 튀는 강력한 에너지 줄기를 내뿜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쌌다. 그때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검 한 번 휘둘러 에너지를 흩어버렸다. 그는 성검사 아기토였다. 그는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옛날 옛적 1900년대에 세계 곳곳에서 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6용과 그들의 군대가 나왔고 그들은 싸워야 했다. 인류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들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괴물 군대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최종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무사키 유미가 전투 현장에 도착했고 지휘관은 그들이 둘 다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했다. 숨을 고른 후 그녀는 몸을 돌려 그가 다른 모든 용들을 쓰러뜨렸다고 말했다. 검은 용 비트라만 남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고 한쪽 무릎을 꿇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녀의 동료들도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기토였다. 지휘관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라는 다른 용들이 쓰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술만으로 그에게 도전하려는 건가? 에게토는 자신감 있게 그것은 단순한 검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파괴할 것이다. 유미는 모든 인간은 막대한 양의 숨겨진 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법은 초보 마법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다. 그의 검에 담겨 있는 무한한 마력, 그것이 바로 혓캔유 검술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먼저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용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먼지로 변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는 검은 비 주문을 사용했고 5개의 마법진에서 에너지 기둥이 에게토에게 떨어졌다.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잠시 후 그는 이미 공중에 있었고 능숙하게 적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용의 머리와 일직선이 되게 한 다음 뇌심팔도 소나타를 사용한 후 손을 흔들어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이를 본 지휘관은 놀라며 그가 해냈다고 외쳤다. 그는 마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런 힘을 기대하지 않았다. 비트라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빠르게 증발했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인간들은 지금까지 무슨 쓸모없는 짓들을 한 거지? 그의 이마에 제3의 눈이 자라났고 그러자 그는 날개를 펄럭였고 천둥이 울렸고 솟아오르는 바람이 이미 파괴된 집들을 날려버렸다. 유미는 개입하기로 하고 보호막을 쳐 다른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녀 근처에 서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기토는 씩 웃으며 이런 힘과 압력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훨씬 더 심각해졌지만 모든 것을 걸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혓캔유 팔도 비기 아카츠키에 집중하며 용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들은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아기토는 용처럼 많은 공격을 가했고 각 공격 후에는 섬광이 남았다. 유미는 이걸로 그가 비트라와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카츠키는 폭발적인 힘을 생성하면서 주변 속성의 마법 요소를 흡수하고 결합한다. 하지만 많이 사용할수록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든다. 여전히 장벽을 유지하며 그녀는 그런 주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용이 그녀를 알아차리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성검사와 용의 싸움은 계속되었지만 후자는 무슨 이유인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의 제3의 눈은 아기토 뒤에 빛나는 보호막을 알아차리고 순진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트라는 그들을 한심한 벌레라고 부르며 마법진을 만들어 포효하며 공격을 준비했다. 아기토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모두가 희생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침내 유미에게 몸을 돌려 이것이 마지막일 거다 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그녀에게 달려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은 그녀는 걱정스러워했고 용은 그 순간 죽음의 검은 책이라는 강력한 에너지 줄기를 아기토에게 발사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팔도 소나타를 사용했다. 금빛 불꽃이 그의 뒤에서 타올랐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여정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칼날을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치며 보라색 광선으로 돌진했다. 그러자 두 개의 강력한 에너지가 충돌했고 더 강한 자가 승리하는 대결이 시작되었다. 금빛 불꽃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린 베트라는 초조해하며 그것의 죽음을 빌었다. 그러자 그는 밝은 빛에 눈이 멀었고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그 폭발로 충격파가 지나갔다. 결국 아기토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검은 용의 몸 절반을 잃게 만들었다. 비트라는 굉음을 내며 땅에 떨어졌고 아기토가 그 뒤를 따랐다. 힘이 부족하여 그는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미가 그를 붙잡아 무릎에 눕히며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심하게 다쳤다. 지휘관은 다른 전사들과 함께 그에게 다가가 놀라며 그가 해냈느냐고 물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핵이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에 기쁨의 외침이 들렸고 지휘관은 눈물을 훔쳤다. 인류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유미는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비트라의 목소리가 아지토를 한심하다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하고 소녀는 계속 그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이 목소리가 자신에게만 들리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용의 시체를 바라보았고 용은 최강의 용 라그나를 깨우려는 그들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 아기토는 걱정스러워졌고 베트라는 신성한 용의 보호 아래 그들 6용은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싸움은 헛된 것이었다. 이 말을 마친 후 그의 몸은 사라졌고 그는 그를 불렀지만 즉시 고통에 신음했고 유미는 걱정스럽게 그를 불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성한 용 라그나를 생각했다. 6용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인가? 유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초조해졌다. 그리고 그는 아카츠키 하치메를 너무 자주 사용하여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들기 시작했고 유미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렀고 그 후 그는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어둠 속에서 밝은 혜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고리를 통과하여 금빛 마법진으로 떨어졌고 그 후 일정한 신호음이 들렸다. 장치는 그의 활력 징후가 정상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의식 수준이 회복되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미츠루기 아기토입니다. 담당 의사가 곧 그에게 올 것이니 잠시 기다리게 하십시오. 그는 살짝 눈을 뜨고 이곳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지만 전에 본 적 없는 장치가 너무 많았다. 어쩌면 군사시설 같은 곳이었을까? 그때 이 세계의 역사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송되고 있었다. TV에서는 성검사 아기토와 다른 네 영웅이 이룩한 평화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들은 올해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아기토는 충격의 입을 크게 벌렸다. 그리고 100주년을 기념하여 육룡과의 전쟁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가 반영될 것이라는 TV 정보를 보고 놀라며 벌써 100년이나 되었나 하고 외쳤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거울에 시선이 닿았고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며 혹시 환생한 것일까 생각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다. 진행자는 시청자들에게 지난달 일부 게이트가 활성화되었고 오늘날 각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마법 지진으로 인해 50개 이상의 새로운 게이트가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육룡의 귀환일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마법 길드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기토는 베트라가 그들의 귀환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왜 환생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에게 기회다. 육룡이 이미 환생했다면 라그나의 강림도 곧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라그나의 각성을 막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이 들어간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마법 학교 학생이고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자신과 너무 비슷하다. 그는 이 시대 마법사 길드에 육룡과 라그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싶어 했고 그때 탄산음료 캔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검 손잡이에 손을 얹고 집중한 다음 빠르게 휘둘러 검을 칼집에 넣었고 탄산음료 캔은 여러 조각으로 잘려나갔다. 그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본 후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길을 걷던 중 마법사 길드르의 기자회견이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스크린을 발견했다. 기자들은 게이트가 활성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문의했다. 그들은 몬스터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길드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 S랭크를 포함한 고위 마법사들을 각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몬스터가 게이트 반대편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기토는 그가 답변을 매우 명확하게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의 길드는 꽤 강력한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가 용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길드에 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까지는 미츠루기 아기토로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 곧 그는 자신이 공부하는 곳인 카구라 마법학원에 도착했다. 그는 학생의 몸으로 환생할 만큼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그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길드 및 고위 관리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육룡과 싸울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곳에 재능 웃는 학생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가 학원의 중앙 마당으로 걸어갔을 때 한 학생이 화염구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앞으로 뻗어 마네킹에 작은 화염구를 날렸고 선생님은 그가 조금 더 강해졌다고 칭찬했다. 이제 프랭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기뻐했지만 아기토는 충격을 받았다. 100년 전만큼 크지 않은 마법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너무 약했다. 이것이 현대 마법사의 수준이다. 이것은 옛날 신병 수준보다 낫다. 그는 자신의 교실을 찾고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어떻게 강력한 동맹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선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히바유키라는 동네 불량배가 그를 불러 회복했으냐고 물었다. 맞지?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가 떠났을 때 누구를 장난감으로 써야 할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크게 웃었고 교실에 있던 나머지 학생들은 긴장했다. 아기토는 잠시 겁을 먹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이 이름이 부끄럽지만 미츠루기 아기토인 척해야 한다. 그는 불량배에게 사과하며 병원에 있었고 어쩐지 몇 가지를 잊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누구지? 이 때문에 불량배들은 화를 냈고 유키는 그의 멱살을 잡고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프랭크 바보가 모든 것을 잊었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A랭크라고 말한 다음 그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제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 유키는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학생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들을 놀리지 않도록 그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그는 아기토의 벨트에 있는 무기를 보고 실쭉 웃으며 구식 검은 그와 같은 바보에게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성 아기토 같은 영웅이 되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다. 그는 다시 웃었고 아기토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은 그의 괴롭힘 때문에 입원했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서 옷을 털며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지? 나머지 학생들은 매우 긴장했다.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했다. 유키는 말 그대로 분노로 타올랐고 그의 친구들은 긴장하며 아기토에게 다시 그렇게 입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유키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죽일 생각으로 화염 마법을 시전했고 이로 인해 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쳤지만 아기토는 계속 서 있었다. 불량배는 그가 그렇게 죽고 싶어하니 자신의 주문을 시전하겠다며 그에게 화염구를 쏘았다. 화염구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는 거물보와 팔도류, 선풍참을 사용하여 휘둘렀다. 유키는 몇 미터 뒤로 밀려났고 화염구는 사라졌고 이로 인해 모두가 놀랐다. 프랭크 아기토가 L랭크에 거의 도달한 마법을 반사한 것일까? 한편 유키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져 아기토를 보며 생각했다. 이 녀석이 정말 그 아기토인가? 그는 이것이 일종의 실수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며 믿을 수 없다고 외쳤다. 그 후 그는 주문을 사용하여 공격하려는데 복도에 한 소녀가 나타나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마사키 에리카다. 그녀는 위대한 영웅 아마사키 유미의 후손이며 그녀의 힘은 A랭크에 이른다. 유키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아기토는 약간 놀랐다. 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원정에서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했고 그녀는 불량배에게 실내에서 그런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칼을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의 마법을 해제하고 계속하면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협적인 소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그들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의 귀환을 축하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모든 것이 어땠는지 물었다. 한편 아기토는 그녀의 성 때문에 유미의 후손일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소녀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유키는 억울한 감정을 가엾은 나무에 쏟아내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자식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무에 화염구를 던지며 그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소리쳤다. 한편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6용의 부관 중 하나인 오디움이 하늘에 떠 있었다. 그는 보기 흉한 내 영웅의 기원을 지우러 왔지만 이 녀석은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불쾌한 이름을 가졌지만 뜻밖의 먹이를 잡은 것 같다. 그는 곧 루블의 이름으로 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낄낄 웃었고 오디움은 그것을 돌볼 것이다. 한편 유키는 자신을 망신시킨 에지토와 에리카를 방과 후에 싸움으로 부르기로 결심했고 그의 친구들은 농담이냐며 놀라워하며 물었다. 에지토뿐만 아니라 내 영웅 중 한 명의 후손인 에리카까지. 그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었다. 자신을 모욕한 자들은 자신이 직접 죽일 것이다. 그러자 근처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오디움이 그에게 내려와 그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유키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고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 용은 그가 너무 무례하다고 말한 뒤 6용 군대의 일원이며 마스터 루블의 신복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볼 것이다. 그는 그의 머리를 움켜쥐고 마력의 도움으로 조작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남자의 목에 표식이 나타났고 그 후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걱정하며 그를 불렀고 유키는 그들에게 돌아섰지만 그의 시선은 매서웠다. 소년들은 초조해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손에 불꽃을 켜며 그들에게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들에게 매서운 눈빛을 주었고 그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결국 그의 두 친구는 그의 손에 죽었고 용은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웃으며 아름답게 되었다고 평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학생들이 무쿠로 산맥의 시방 문 앞에 모였다. 선생님은 이 문에서 실습 수업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이 전투에서 어떻게 누구와 연합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최소 5마리의 몬스터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A랭크 간부들이 참관인으로 초대되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기토는 현 세대의 마법 능력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지 궁금해했다. 많은 학생들 중에서 에리카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전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조금 겁줬을 뿐이었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녀에게 말하고 다음에는 그녀가 그를 때릴 것이다. 그는 초조하게 웃으며 유미를 떠올리며 누가 그녀의 증손녀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에리카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약한 상대를 노릴 뿐이기에 그녀가 그에게 맞섰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공격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쩐지 그는 약간 놀랐다. 그는 이전의 동료들을 떠올리며 그들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생각에 잠긴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그가 떠나자 그녀는 오늘 아침 아지토가 보여준 것이 마법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검술이었다. 화구는 엄청난 속도 때문에 충격패에 의해 흩어졌다. 수랭크 검사조차도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증조할머니와 함께 싸웠던 전설적인 검사, 성검사 아지토. 그녀는 이 미츠루기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게이트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그들이 동굴을 통해 여행을 시작한 직후 그들은 울음소리로 그들의 접근을 경고하는 거대한 하프, 오크, 하프 돼지 생물을 만났다. 학생들은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만 몬스터가 멍청하게 제자리에 서서 방역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곤봉을 휘둘러 학생 중 한 명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아지토가 때맞춰 그의 원주에 도착했다. 그는 단 한 번의 검 휘두름으로 그를 처리하고 남자에게 몸을 돌려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거리 유지가 오크와 싸우는데 핵심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너무 빠르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계속 걸으며 예상했던 대로 하위 랭크 학생들은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길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다. 그가 동굴의 다음 홀에 들어갔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닥에 있는 모든 몬스터의 시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유키는 거의 피투성이가 된 채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묻고 경계하게 되었고 그 후 유키는 돌아보며 짐승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죽일 것이라고 외쳤다. 재빨리 벗어나 그에게 다가가 주먹을 불로 감쌌지만 그는 간신히 피했고 그의 마력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며 칼을 앞으로 내밀어 공격을 막았다. 그러자 유키는 두 손으로 그의 칼집을 잡았고 그는 부러진 손가락을 알아차리고 정말 고통을 느끼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유키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하며 침을 흘리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약간 맑아지며 그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아기토의 눈은 커졌고 그는 부상당한 동료들과 용의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증오심에 이를 악물며 그는 적에게 그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는 두 손가락에 불을 붙여 소년의 이마를 만졌고 그의 목에 있던 표식이 사라졌다. 그는 즉시 의식을 잃었지만 아기토는 그를 붙잡아 적에게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즉시 나오게 하라. 그는 유키를 조심스럽게 땅에 눕혔고 그러자 오디움의 웃음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보라색 안개에서 나타나 그의 장난감이 이제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그를 죽이고 에리카를 죽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는 그를 향해 손을 뻗어 주문을 외우고 그의 이름을 말하며 곧 돌아올 화염용 루블의 부관이라고 말했다. 많은 마법진이 데지토 주변에 나타났고 용은 이제 그가 그의 집행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 이후 마법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지만 그만큼 노련한 전사인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꺼내 몇 번의 빠른 휘두름을 하여 불길을 흩어버렸다. 그리고 오디움은 놀라며 그의 마법이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생각했다. 아지토는 6용의 귀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을 망칠 사람은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오디움은 코웃음을 치며 그가 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했고 그 후 그를 놀이에 초대하여 그에게 몇 개의 마법 투사체를 발사했고 그는 그것을 능숙하게 피하고 심지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공격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발톱이 갑자기 자라 공격을 막았다. 아기토는 그가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가? 그는 웃으며 이 모든 것이 재미있다고 외쳤다. 이 말 이후 그들은 모두 서로의 거리를 늘렸고 남자는 그를 다시 쏘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피했다. 오디움은 100년 전의 전쟁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포식자는 사냥하는 동안 먹이에게 탈출 경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마자 포식자는 그들 앞에 나타나 먹이를 덫으로 몰아넣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정신 나간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더욱 즐겁다. 아기토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남자는 즐거워하며 그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령이 깨어나면 그는 이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기쁨의 주먹을 꽉 쥐었다가 불쾌한 표정으로 상대를 올려다보며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며 그 누구도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크게 웃었고 그러자 에지토가 어찌된 일인지 그의 뒤에 나타나 칼을 휘둘러 그의 팔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충격에 어깨를 바라보았고 에지토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말을 듣기 싫었다. 오디움은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며 크게 비명을 지르고 분노하여 그를 공격하며 그를 죽일 것이라고 소리치며 단지 그를 때리기 위해 무작위로 발톱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단지 불쌍한 벌레일 뿐이라고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그는 그를 무시하고 또 다른 공격을 막았다. 그는 그가 단지 사냥해야 할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고 외치면서 손을 들어 자신 위에 마법진을 만들고 그에게 뻔뻔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를 너무 태워 알아볼 수조차 없게 만들 것이다. 많은 불덩어리가 원에서 떨어졌다. 특이한 유성우가 시작되었다. 주문이 홀 전체에 떨어졌고 에게토는 그가 이 문을 파괴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팔도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몇 번의 빠른 휘두름을 하여 그는 유성우를 던져버렸고 그중 하나의 타격이 적을 강타했다. 그는 옆으로 밀쳐졌지만 이 기술은 그에게 익숙한 것 같았고 그 후 모든 운석은 작은 조각으로 잘려나갔다. 그리고 오디움은 포효하며 땅에 쓰러졌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 기술을 알아봤다고 씩 웃으며 말했지만 이 기억은 불쾌하다고 했다. 루블 군대가 패배했을 때 누군가가 정확히 이 기술을 사용했다. 그 사람은 성검사 아기토였다.
그는 전쟁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이제 그는 환생한 것 같다. 아기토는 머리를 잃을 사람에게 대답해야 하냐고 물었다. 오디움은 이를 갈았고 그러고는 어찌 된 일인지 웃으며 머리를 움켜쥐고 성검 아기토는 운이 없는 사람인데 아직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럼 그의 운명은 또다시 죽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운명을 거역하겠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움켜쥐며 강한 고통을 느꼈고 아기토는 경계했다. 잘린 팔 대신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의 이빨은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몸은 자라났다. 그는 곧 용신의 각성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아기토 위에 드리워졌다. 오디움은 발령으로 변신하여 동굴 전체를 흔드는 큰 포효를 내질렀고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다. 아기토는 갑자기 솟아오르는 바람으로부터 얼굴을 가렸고 그 후 오디움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웃으며 보라고 말했다. 이것이 용신의 축복이다. 이제 그에게 어떤 절망을 보여줄까? 아기토는 드디어 그가 숨기고 있던 것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정체를 알았으니 그를 파괴해야 한다. 상대가 큰 소리로 포효하자 다른 학생들은 흔들림을 느끼고 매우 불안해했지만 에리카는 매우 익숙한 마력을 느꼈다. 그녀는 모두에게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고 마력의 근원으로 달려가며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그녀는 동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토와 어떤 알 수 없는 괴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녀의 반 친구를 보고 놀라며 왜 그가 여기 있냐고 궁금해했다. 한편 오디움은 손을 휘둘러 땅에 깊은 발톱 자국을 남겼고 아기토는 이미 그의 뒤로 돌아가 있었다. 에리카와 괴물은 그의 움직임에 놀랐고 후자의 뺨에 상처가 나타났다. 그 직후 그의 몸에 많은 깊은 상처가 나타나 그를 크게 비명 지르게 했다. 아기토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덩치가 컸지만 여자애처럼 꽥꽥거린다. 오디움은 농담이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후 모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에리카는 그가 방금 그를 비웃었는지 생각하며 놀랐다. 아기토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고 그의 상대는 용신의 축복이 있다고 상기시켰고 검술 같은 속임수는 그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아기토에게 마법 탄환을 쏘기 시작했지만 물론 그중 어느 것도 그를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에리카는 한편 이 괴물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S랭크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오디움은 팔짱을 끼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갑자기 아기토 앞에 나타났고 아기토는 즉시 칼을 꺼내 막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용신의 축복이 부관 계급에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공격 후 그는 옆으로 뛰어내렸고 괴물은 그를 압박하기 시작하며 그는 과거의 사람이고 그들의 계획을 망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구했다고 생각하며 죽었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드러났다. 그는 그냥 어리석은 영웅일 뿐이다. 그가 맞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에리카는 걱정하며 그에게 소리쳤지만 오디움의 목소리에 묻혔다. 그는 손에 더 많은 힘을 실어 그가 구하고 싶어 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가 그를 치려했지만 아기토는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톱이 그의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그는 손을 휘둘러 그것을 잘라냈고 그 후 괴물의 몸에 넓고 깊은 상처가 나타났다. 그는 피를 토하며 불가능하다고 충격에 빠져 말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하려 했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재생력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고 아지타는 그에게 걸어가 그가 옳다고 말했다. 그는 영웅이나 그런 게 아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친구들이 죽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평화는 10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번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의 친구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 이번에는 그가 영원히 세상을 구할 것이다. 괴물은 낄낄 웃으며 순진하다고 말하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는 맨손으로 그를 막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초조하게 생각했고 그러고는 분노하며 그와 같은 패배자, 죽었어야 할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는 갑자기 크기가 커졌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아기토의 칼날이 그의 가슴 앞에 있었다. 그는 팔도류, 천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돌진하며 원 모양의 충격파를 적에게 보냈다. 이것으로 인해 그의 입에서 피가 솟아나왔고 그의 몸은 균열로 덮여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괴물 껍질이 그의 몸에서 벗겨졌고 하늘로 손을 뻗으며 그는 그의 주인에게 외쳤고 그러고는 사라졌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에리카는 아기토에게 달려가 불쾌한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치며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일본 주부 지방 지옥의 심연이라고 불리는 A랭크 게이트 어딘가에 빙결이라는 별명과 S랭크의 힘을 가진 토마레나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용의 시체에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6용 중 하나의 군대의 부관이 살해당했다고
길드 마스터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대화 상대는 6용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냐고 물었다. 그들의 예측이 맞았다. 스랭크가 아니면 재침공이 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제 6용의 위치를 알아내야 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또한 더 많은 도우미를 요청하고 싶어 한다. 이제 그녀는 휴일이 전혀 없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후보를 찾았다. 그의 이름은 미츠루기 아기토이다. 그는 오디움이라고 자칭하는 루블의 부관을 죽인 사람이다. 그녀는 그의 정보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가 그를 죽였다고? 그녀는 그녀의 동료 S랭크인 리쿠 우도 페룬을 올려다보았고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력이 전혀 없었지만 검을 휘둘러서 혼자서 해치웠다. 어떤 종류의 실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보스는 그들의 누구든 그의 힘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강하다면 그들이 그를 세라핌에 초대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리쿠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할 것이라고 말했고 리나는 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단지 쓰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고 못마땅하게 말했지만 그는 하늘에 많은 작은 용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번개의 마법을 사용했고 여러 개의 전봇대가 하늘로 솟아올라 용들을 튀겼고 그는 이 미츠루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학교로 돌아온 후 시간이 흐른 후 아기토는 에리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그녀는 놀라며 외쳤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검사 아기토이고 6용은 용신을 깨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그것을 확인했고 그녀는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것이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검술은 S랭크 마법사 수준이고 그가 성검사 아기토 자신이 아니라면 다른 설명이 없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그를 믿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 또한 6용과의 전투에 참여한다. 그녀 또한 그처럼 이 세상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행동 때문에 그는 유미를 떠올렸다. 그녀 또한 그렇게 단호하고 자신감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분명히 그녀의 후손이라고 지적했고 그녀가 그녀로부터 이 마력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듣지 못하고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들이 두 사람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동료를 모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 예를 들어 4명의 위대한 영웅을 찾아야 했다. 에리카는 골똘히 생각하며 턱을 만지며 그것은 그들이 그녀의 증조할머니와 같은 마법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라핌이 떠올랐다. 그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곳은 게이트의 변칙을 연구하는 조직이고 S랭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가 해외에 나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세라핌으로부터의 초청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조사를 돕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아기토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이 최강이라고 능글맞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성검사와 4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만든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그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시대에도 영웅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답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녀는 그들 중에는 이상한 개인들도 있다고 말했고 그 순간 아기토는 갑자기 무언가를 눈치채고 돌아섰다. 그는 재빨리 검을 뽑아 에리카조차 눈치채지 못한 갑작스런 번개 공격을 막았다. 아기토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손님이 왔어. 그 후 우도리쿠는 천둥 소리와 함께 근처에 착지하며 솔직히 말해서 이 순간을 고대해왔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매우 놀랐고 아기토는 그녀에게 그를 아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최고 계급이며 세계 최고의 번개 마법 사용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라핌 길드의 일원이다. 아기토가 경계하자 리쿠는 그가 6용 중 하나의 졸개를 물리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그런 녀석을 한 번 물리쳤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학생에게 패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능력 시험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주문을 걸어 손앞에 마법진을 소환한 다음 몇 개 더 소환하여 마법을 증폭시켰다. 에리카는 그가 귀청이 찢어지는 천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용과 같은 큰 몬스터에게 사용되는 주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그 남자에게 그것을 맞추려고 했다. 리쿠는 그가 무엇을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그 타격을 견딜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가 견딜 수 있다면 그를 세라핌에 초대할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너무 귀엽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견딜 수 없다면 그는 보고서에 오산이라고 적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아기토는 전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너무 잘 생각했다고 말한 다음 공격하라고 말했고 그의 상대는 주문을 걸기 시작했다. 귀청이 찢어지는 천둥. 동시에 아기토는 팔도류, 육화도매를 사용한 다음 검을 휘둘러 그의 앞에 밝은 섬광이 나타나게 했다. 리쿠는 그 사건을 즐기고 있었고 에리카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가렸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의거가 그 타격을 쉽게 견뎌낸 것을 보았다. 리쿠는 씩 웃었고 의거는 그동안 기뻐했다. 그런 수준의 마법사는 그의 시대에도 드물었다. 그는 단순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고 얼굴에 활짝 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자신의 동맹이 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에 찡그린 다음 미소를 지으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인공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가 제안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의하고 나서 뭐라고 물었다? 리쿠는 그가 굉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것만으로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주인공은 눈을 감고 그는 너무 진지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변장한 주문이었어. 귀청이 찢어지는 천둥. 마야. 리쿠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주인공은 그가 전력을 다했다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정도 수준의 마법사는 많지 않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빨리 간파했나? 그것은 S랭크와 비슷하다. 그는 주인공의 아우라를 바라보고 팔을 옆으로 벌리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확실히 후보가 아니다. 오늘부터 그는 세라핌 길드의 일원이 될 것이다. 주인공은 그와 함께 싸우게 되어 기쁘다고 답했다. 그건 그렇고 에리카도 함께 할 거야. 맞지?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는 돌아보며 물었다. 왜 그래? 그녀는 세라핌에 있지 않나? 다음 순간 리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북미치보에서 읽은 작전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마력은 그들보다 열등했고 그녀의 검술은 그의 검술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과 함께 하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그녀는 세라핌 수준이 아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에리카는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힘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번 게이트에서의 상황은 그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라핌에 합류할 힘이 부족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게 다냐고 물었다. 리쿠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에리카에게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힘은 앞으로 있을 전투에 필요할 것이다. 에리카는 놀랐다. 뭐? 아지도? 리쿠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그녀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는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용서해야 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 소녀가 그와 나머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에리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리쿠는 매년 임무 수행 중 수천 명의 마법사가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게이트와 몬스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성검사와 4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6용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탐험이나 전투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다. 스웩크가 있는 한 신입들은 그냥 죽지 않는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주먹을 꽉 쥐고 덧붙였다. 이것이 세라핌이 만들어진 이유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에리카를 추천하는가? 주인공은 이를 확인하고 이 소녀의 재능은 S랭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세라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부탁했다. 리쿠가 옳았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때 리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사실이라고 말했다. 숨겨진 재능? 만약 그녀가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징후를 보았을 것이다. 에리카는 그녀의 등장에 놀랐다. 리쿠는 허리에 손을 얹고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오랜 지인이라고 답했다. MC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또 다른 세라핌? 이 소녀도 재능이 있는 게 분명해. 리아는 그를 보며 물었지. 그가 아직도 에리카를 고집하냐고? 그들 넷이 다음 연구 임무에 가게 될 거야. 그녀는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할 거야. 리쿠는 손을 흔들며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너무 귀찮아. 그러자 주인공이 그 말이 맞다고 했지.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있어. 2대2 결투는 어때? 에리카가 물었어. 결투? 다음 순간 그들은 오라를 발산했고 그녀는 그가 그들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했어. 그는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몰랐어.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안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좋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걸 위해 길드의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었어. 스랭크가 전력으로 싸우면 그들이 사용하는 구역에 분명히 피해가 있을 거야. 리쿠는 덧붙여 말했어. 그건 그냥 자기 스타일이라고.
결투든 뭐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는 그냥 이 녀석과 싸우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는 주먹을 휘둘렀고 주인공은 거침없이 덧붙였어. 리쿠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 에리카는 주인공을 불렀고 그는 괜찮다고 말했어.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고 함께 싸우겠느냐고 물었어. 그녀는 침묵했고 그러고 나서 성검사 아기토가 그녀를 그토록 믿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자 그녀는 그를 믿는다고 외쳤어. 그녀는 실전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거야. 그는 눈을 감고 그래서 합의도 했다고 말했어. 그와 에리카는 마법 길드 본부에서 조만간 그들을 물리칠 거야. 진구지는 참가자 목록이 취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츠루기 아기토 프랭크와 아마사키 에리카 아랭크 대 우도, 리쿠 스랭크와 토마 레이나 시랭크입니다. 결투는 보호막이 활성화되면 시작됩니다. 참석자들은 큰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리쿠와 레이나가 한 쌍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마사키 가문의 딸이라고 알아차렸습니다. 남자는 미츠루기 아기토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이 될까요? 진구지는 얼굴 앞에서 손을 모으고 싸움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토는 용 중 하나의 조수를 단신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두려움이 확인되었으니 가능한 한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시스템은 보호막이 활성화되기까지 40초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인공은 올려다보며 큰 보호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기계로 만들어진 건가요? 에리카가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이 이걸로 처리됩니다. 그녀는 그가 싸움을 앞둔 사람치고는 너무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누구든 안정적인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검사가 아마사키 유미와 함께 싸웠고 그녀는 자신만의 강력한 방어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용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마법과 이 기계들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미와 같은 강력한 방어 마법사가 나타난다면 그들의 시대에도 분명히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리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쿠가 그녀 앞에 서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주인공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보호막이 활성화되기까지 5초 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네스, 리쿠는 씩 웃었습니다. 마침내 시스템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대방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리쿠는 손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마법 기호를 만들고 파멸이라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번개가 그의 마법 기회에서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진구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예상 밖이라고 외쳤습니다. 주인공은 달려나가 그의 파트너에게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한 돌풍을 사용하여 검을 휘두르는 것에서 여러 파동의 에너지를 내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리쿠의 주문을 막았어? 이게 뭐야? 나는 그런 기술을 본 적이 없어. 다음 순간 리쿠는 주인공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 뇌왕검을 앞으로 향했지만 주인공은 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의 앞에 검을 들고 와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번개가 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S랭크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뇌검을 휘둘렀습니다. 주인공은 피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리쿠가 웃었고 리나는 손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마법 기호를 만들고 아이스 스피어 댄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개의 얼음 파편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리쿠는 분개했습니다. 이봐! 그는 그의 상대입니다. 주인공은 이 레벨의 마법사 둘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세라핌답다고 말한 뒤 그는 검을 바닥에 꽂고 어스립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앞 표면은 금이 간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위가 땅에서 솟아올라 얼음 파편을 막았습니다. 시스템은 위험을 보고했습니다. 진구지는 보호막의 강도를 2배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3배로. 작업자들은 그에게 동의했고 그는 보호막 장치가 마법 과학의 최신 성과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지만 너무 쉽게 손상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너무 쉽게.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아기토, 왜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것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은 리쿠와 같은 천재입니다. 그 순간 검을 든 주인공은 달려나가 잘 버티라고 외쳤습니다. 리나. 그는 그녀가 숨조차 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녀가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건가? 그녀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어. 동료가 위험에 처했는데 에리카라고 외쳤다. 다음 순간
리쿠는 그녀 위에 있었고 에지토를 인정했지 그녀를 인정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아래로 보냈다. 에리카는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빛, 보호는 죽음과 파괴에 저항해야 한다. 이것을 지켜보던 진구지는 당황하며 외쳤다. 뭐? 무슨 마법이지? 많은 마법사들이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인 아마사키 유미의 기술을 만들려고 실패했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적의 공격을 막는 성스러운 방패를 발동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리나가 말했다. 성스러운 방패. 그녀의 파트너가 덧붙였다. 그녀가 막았어. MC가 물었다. 그가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 이제 그들의 공격 차례다. 몇 시간 전 에리카는 주인공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생각했다. 여기가 남자의 방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들어와 보는 것이다. 결투 직전에 여기 있는 게 정상인가? 아기토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을까? 그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다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야마사키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에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불렀고 그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증조 할머니의 힘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놀랐다. 뭐라고요? 그는 그녀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은 방어 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영웅 중 한 명인 그녀의 증조 할머니 오마사키 유카도 그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그녀는 증조 할머니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는 그녀의 재능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통은 저절로 깨어나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녀는 놀랐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주인공이 그녀 뒤에 섰고 그녀는 놀라서 그를 불렀다. 그는 그들이 해낼 거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등을 만졌고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그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낯선 곳에서 그녀를 그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녀를 만지기만 하려고 했는지 물었다. 정말로? 그는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그녀의 몸에 필요한 부분을 눌렀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몸에서 기운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놀라서 물었다. 뭐죠? 내 몸이... MC는 그가 그녀의 마력을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그녀는 대부분의 방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잠시 동안 뿐이다. 그녀 스스로 마법을 숙달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매우 어려운 훈련이 될 것이다. 그녀는 동의하며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럼 이제 그 두 녀석을 끝장내러 가야지. 현재 전투를 지켜보던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외쳤다. 그녀가 리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막았어. 신구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했다. 충분한 자격이 이것이 에리카의 특징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서 재능을 보았다. 아기토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 그러자 주인공은 에리카의 강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칼자루까지 몸을 일으켜 팔도 소나타 뇌신의 분노를 사용했다. 그가 공격하기 위해 달려나가자 번개 섬광이 사방으로 튀었다. 리쿠가 외쳤다. 쌍검과 번개 기술이라고? 잘한다, 아지토. 리나는 마법 공격을 만들며 물었다. 그가 말할 시간이 있나? 그녀는 물창춤을 사용했다. 에리카는 방어막을 사용하여 그녀의 공격을 막았다. 리나는 놀라서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낮은 수준의 주문으로 자신의 공격을 막았어. 다음 순간 리쿠는 양손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외쳤다. 그럼 이건 어때? 그러고 나서 그는 앞으로 이중 번개창을 보냈다. 주인공은 파트너에게 물었다. 준비됐나? 그녀는 확인했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거울 방패를 사용하여 공격을 반사했다. 리쿠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자신의 공격을 막고 외쳤다. 그녀는 방어만 할 줄 아는 건가? 어떨까? 에리카는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리나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에리카는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며 주인공의 지시를 떠올렸다. 그녀는 공격의 정면을 온전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것을 빗나가게 해야 한다. 특정 영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면 S랭크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이 결투에서 이길 수 있다. 한편 주인공은 계속해서 상대를 공격하며 지금 에리카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이 약한 소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더 많은 힘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장 조작을 사용했다. 주인공과 그의 파트너는 옆으로 던져졌고 그는 다시 공격을 앞으로 향하게 했다. MC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지원 주문, 그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칼을 땅에 꽂아 공격을 앞으로 향하게 했다. 리쿠는 리나에게 행동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는 수정 감옥을 사용했다. 감옥이 경기장에 나타났고 주인공은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리쿠는 확인했다. 그는 그와 1대1로 싸우고 싶었다. 리나와 에리카 외부의 간섭 없이 1대1로. 그는 에리카가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경험의 차이가 있다. 그는 주먹에 힘을 집중하며 재능만으로는 S랭크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에리카 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경험을 잃을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에리카는 둘 다 쓰러뜨릴 것입니다. 다음 순간 에리카는 땅을 박차고 무기를 휘두르며 공격하러 날아갔습니다. 리나는 옆으로 피한 다음 다시 마법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방어에 성공했고 손을 들어 올려 힘을 집중해 크리스탈 스트라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얼음 파편이 에리카에게 곧장 날아왔고 그녀는 반사광을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고는 인챈트, 펄스 블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그녀의 검에서 터져나왔고 그녀는 그것을 휘둘러 정면으로 공격을 보냈습니다. 피한 리나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전력 이하의 공격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녀는 칼날에 무자비합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검사야. 쉬운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너무 무르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나타난 다음 어빌리티 아발란체를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몸을 돌린 에리카는 다시 성스러운 방패를 사용하여 그녀의 공격을 반사했습니다. 그녀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S랭크인가? 리나는 포기할 때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정타를 날릴 수 없다면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은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결투를 고집했을까요? 에리카는 침묵한 후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영웅후손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A랭크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녀 또한 모두를 지키기 위해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라를 방출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나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땅을 박차고 주변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자신이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에리카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으로부터 손으로 몸을 가리며 마력을 집중시켰을 뿐인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나는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기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법 문양을 만들고 코시티스 절대 영도를 사용했습니다. 강력한 공격이 에리카에게 곧장 겨냥되었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던진 다음 생 튜아리우스를 사용하여 손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뒤돌아선 리나는 자신의 기술이 반사된 것에 놀라 알아차렸습니다. 에리카는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지켜보던 진구지는 그런 두꺼운 마법 장벽은 뚫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리나는 어떤 마법도 사용하여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주문은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변하여 심지어 S랭크 마법조차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기토님 뛰어난 재능을 깨우셨군요. 그 순간 에너지 섬광 중 하나가 리나를 향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힘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구지는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결투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목표를 잊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여섯 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에리카는 세라핌에 합류하여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해했다고 말한 다음 손을 들었습니다. 진구지는 참가자가 패배를 인정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리나는 전장을 떠납니다. 에리카는 놀라서 그들이 이겼다고 말했고 그러자 리나는 땅에 내려서서 상대방을 축하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감사를 표했고 리나는 지나가면서 그때 그녀에게 그런 힘이 있었더라면 하고 덧붙였습니다. 에리카는 주먹을 쥐고 가슴에 대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주인공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나가 전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리쿠가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정말로 이겼어. 그녀는 무슨 마법을 사용한 거지?
주인공은 검지를 들어 올리며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에 그는 웃으며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랭크의 패배를 묵과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력으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C는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다음 순간 진구지가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 리쿠, 그를 멈춰야 해. 그는 길드 본부를 파괴할 생각인가? 그들은 아기토의 힘에 질렸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웃으며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진구지는 계속해서 그를 불렀지만 리쿠는 자신의 주위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주먹을 주며 이것이 그의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한 마법 문양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러고는 손을 앞으로 움직여 마법 문양을 만들고 신성한 천둥을 사용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 빔이 앞으로 쏘아졌고 주인공은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내키지 않게 싸우는 건 막을 수 없어. 이걸 써야겠어. 팔도류의 비기.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있게 검의 손잡이를 잡았고 그 순간 융구지는 보호막이 70% 파괴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장비가 손상되었습니다. 관찰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보 같은 녀석. 강력한 천둥 광선이 주인공에게 떨어졌고 리쿠는 무슨 일이야? 아기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그러고는 그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광선 중심에 있는 주인공을 보고 놀랐고 그는 팔도류의 비기인 섬광팔중 귀환을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마법 문양이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 오라는 적의 공격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리쿠는 그의 신성한 천둥을 파괴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진구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쿠의 신성한 천둥은 용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공이 자세를 잡고 시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강력한 에너지 충전을 방출하고 상대방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다음 순간 가슴에 베이는 상처가 생겼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주인공은 그에게 사과하며 싸울 때는 봐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칼을 칼집에 다시 넣었다. 리쿠는 쓰러지기 시작하며 방금 건 일종의 칭찬이냐고 물었다. 다음번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진구지는 리쿠가 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승자는 아지토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4랭크가 S랭크를 이겨주다니. 주인공은 자신의 손을 보며 생각했다. 빛의 팔겹 반사의 힘이 강해졌어. 어쩌면 이제 이 기술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얼마 후 그들은 진구지의 사무실에 있었다. 리쿠는 치료해주는 레이나에게 살살하라며 소리쳤고 레이나는 그 자신이 억지로 병실을 나가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제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냉기로 잠재워 버리겠다고. 그 후 진구지는 탁재 손을 얹고 말하길 그리하여 그들은 비범한 힘을 입증했다고 했다. 아지토, 에리카, 오늘부터 두 사람 다 세라핌에 합류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육룡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전투 준비를 하고 게이트를 탐험해야 한다. 주인공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이렇게 작은 팀으로 충분하냐고 물었다. 그는 문제없다고 대답했다. 세라핌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필요하다면 A랭크 마법사들을 보조로 동원할 수 있다. 심지어 대규모 부대를 지휘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인공은 대규모 부대라니 소규모 부대도 제대로 지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리쿠는 놀랐다. 진심인가? 지휘는 현대 마법사에게 중요한 기술이다. 리나는 전술 수업에서 배웠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생각했다. 100년 전에는 이런 종류의 일을 모두 유카에게 떠넘겨지는데 어쩌면 지금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인지도 모른다. 그 후 진구지는 말을 이어 내일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그 순간 한 직원이 외쳤다. 부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신주쿠 게이트를 조사하러 파견된 S랭크 마법사 사카가미 마사키의 부대가 정체불명의 용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는 외쳤다. 마사키는 S랭크이고 A랭크 마법사들을 이끌었는데 정말인가? 녀석들이 왔군. 그 후 주인공은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진구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뭘? 하고 외쳤다. 그는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대답했다. 망설할 시간이 없었고 없었고 이 녀석들은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았다. 리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웃으며 당연히 마사키를 버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리나는 자신도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다. 리쿠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쳤다. 에리카도 자신도 가겠다고 말했다. 진구지는 시선을 내리깔며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었다.
마사키는 육룡이 깨어난 것을 몰랐다. 그녀를 구해야 했다. 한편 A랭크 게이트인 신주쿠 뒷골목에서 루블은 크게 웃으며 무슨 일이야 사람들 하고 물었다. 아직 몸도 안 풀었는데? R랭크 마법사이며 마사키 부대의 부관인 이치카와 쿠타는 바위 뒤에 숨어 짐승 같으니라고 말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의 팀 전체를 쓸어버렸어. 마사키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필사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야. 그녀는 공허를 걷는 S랭크 마법사였다. 그녀는 말했다. 옛날에 위대한 영웅 성검사 아지토님께서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녀는 두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 소리쳤다. 죽어서라도 죄를 갚겠어. 그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쿠타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텔레포트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게다가 아지토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입구는 없어. 출구를 찾아야 한다든가 그런 말씀 말이야. 그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외쳤다. 그는 전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덧붙였다. 100년 전 대전쟁 때 마법이 없던 성검사님께서는 넓은 지역에서 적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지. 물론 용들은 마법이 있었고 아티팩트를 사용해 숨어서 아무도 탐지할 수 없었어. 생각해보면 성검사님은 정말 멋있었지. 어쨌든 인간들은 용을 탐지할 수 없어서 곤란을 겪었어. 그러자 붉은 용 루블과 그의 부하들이 도시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하려 했지.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성검사께서는 마법으로 적을 탐지할 수 없었지만 칼날 울음이라는 검수를 창조하셨지. 정말 멋지지 않아? 자신만의 기술을 창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알고 있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덕분에 마법사들은 힘든 싸움에서 용 루블을 막아낼 수 있었지. 하지만 육룡이 있었으니 어떻게 싸워도 가망은 희박했어. 하지만 4명의 위대한 영웅이 나타났고 성검사님께서 자신의 기술 덕분에 붉은 용을 물리치셨지. 결국 그는 용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어. 기억하기로 그 일이 일어난 곳은 성지로 여겨지고 있어. 그는 그것이 일종의 으스스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분대장이었다. 그녀는 버텨야 했다. 그녀는 성검사의 계율을 따라야 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생각했다. 성검사 아지토님의 제12조. 진정한 리더는 위험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설 때만 진정한 리더가 되거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쿠텍의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우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를 분산시키겠다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이를 악물고 제기랄 하고 외쳤다. 어떻게 대장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 용은 벌써 끝인가? 하고 물었다. 그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입안에서 마법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마사키가 돌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디멘션 소드를 사용했지만 칼이 용의 피부에 닿자마자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뭐? 루블은 그녀를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들의 리더구나. 혼자 싸우러 나오다니 꽤 용감하지만 아직 투지가 부족하군. 저것이 공격하는 방법인가?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입안에서 마법 기호를 만들어 혼돈 폭발을 사용했습니다. 화염 공격이 나아갔지만 분대장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고 외쳤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거대하군.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군. 그는 그녀를 쫓아 날아가며 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뻔한 도발을 하다니 좋았어. 그는 불을 뿜었습니다. 마사키는 앞으로 날아가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아. 그들을 대피시키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여기서 달리는 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만화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야. 그녀는 시도해야 해. 그러자 그녀는 멈춰섰고 용은 물었습니다. 미끼로 노는데 질렸나? 글쎄, 그녀는 이 작은 벌레들보다 그를 더 잘 즐겁게 해줘야 할 텐데.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성검사 아기토의 유언 3번째.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만들고 싶다면 게을리하지 말고 한계까지 연마해야 한다. 그녀는 손에 마법 기호를 만들어 비스크 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몸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용은 외쳤습니다. 설마 허수 공간과의 연결을 만든 건가?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처럼 비전투 특화 마법사도 마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길 수 있어. 루블이 외쳤습니다. 제기랄. 그는 그녀 같은 벌레에게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고 마사키는 팔을 옆으로 벌리고 말했습니다. 해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쿠타가 그녀에게 달려와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쿠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는 그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그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대장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공간 조작만 할 줄 알잖아.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용은 어디 있어?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전부 걸고 어떻게든 성공했다고. 그는 놀랐습니다. 정말? 역시 대장이시군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은 대체 무슨 용이었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대한 마력과 보라색 비늘, 마치 100년 전 인류가 싸웠던 6용 중 하나인 붉은 용 루발과 같아. 설마? 그럴 리 없어. 어쨌든 성검사께서 그를 죽였잖아. 다음 순간 쿠다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길드에서 온 지원군인가? 대장은 놀랐고 그 순간 루블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능력 혼돈 폭발을 사용하여 화염 공격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대장은 그녀의 초기 동료들에게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용은 말했습니다. 제기랄, 비트라,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 루벨이 진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사키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려 하며 외쳤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는 그녀가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훌륭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 후 그는 그녀의 등을 밟고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검사 아기토는 어디에 있나?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죽기 전에 그에게 아기토가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 이미지를 보냈어.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아지토? 루블은 그녀에게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마 그녀를 보내줄 거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도 그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의 머리를 밟고 웃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서 강한 척 그만해. 작은 벌레는 말을 잘 들어야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검사 아기토의 유언 100일 흔한 번째.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면 그가 와서 그것을 물리칠 것이다. 만약 성검사 아기토께서 정말로 다시 태어나셨다면 그녀는 믿고 그를 기다릴 것이다. 용은 그녀를 더 세게 밟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는 아직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려 마법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홍색 바위라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말했어. 죽는다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그럼 그냥 죽이고 그녀의 동료들부터 시작해야겠군. 그 후 그는 부상당한 분대원들에게 바위를 겨누었고 대장은 외쳤습니다. 쿠타 얘들아. 용은 그녀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돌려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루블은 손가락을 휘둘러 그녀의 공격을 파괴하고 외쳤습니다. 소용없어. 시간 끝이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검성께서는 그녀를 구하러 오시지 않는 것 같군. 그렇지? 그녀는 한숨을 쉬고 손을 뻗으며 생각했습니다. 성검사님, 그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면 부디 그가 와서 그를 처리하게 해주세요. 부디 그가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졌고 그 순간 주인공은 팔도 소나타, 차원 분할 공격이라는 능력을 사용하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는 말했습니다. 루벨, 다시 목을 베어줄까? 그는 웃었습니다. 야츠루기. 100년 전 인류와 여선용 사이의 전쟁. 성검사 나지토 대 붉은 용 루블. 주인공은 붉은 용에게 그의 종말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인공은 팔도류, 차원 분할 공격을 사용하여 그의 적을 분쇄했습니다. 루블은 이 굴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현재 주인공은 그녀에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지토는 팔도류, 육망성을 사용했습니다. 요란한 폭발음이 들리고 미사키는 머리를 감싸주며 설마 여섯 속성을 한 번에 공격한 건가 생각했다. 저것은 성검사의 고유한 마무리 기술, 육망성 타격. 그녀는 믿을 수 없다. 이 남자가 정말 전설의 성검사 아기토란 말인가? 잠시 후 루블은 의심이 풀렸다며 웃으며 말했다. 그의 기술과 살기는 그가 알아보겠다고. 드디어 그를 만났다. 그는 능력을 사용하며 동료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 인간의 모습을 한 붉은 용이 불폭풍을 일으켰다. 그녀는 명령의 동료들에게 돌아서며 걱정스럽게 외쳤다. 주인공은 유미의 이름을 외쳤고 그녀는 마법, 빛나는 성스러운 방패를 사용했다. 이때 리나는 놀란 마사키를 보호하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리나는 지금은 소개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하들과 함께 후퇴해야 한다. 루블은 약하다며 낄낄 웃으며 외쳤다.
그는 아기토 외에는 아무와도 볼 일이 없다. 그는 능력을 사용하여 화염 몬스터를 전장에 소환했다. 주인공은 칼로 불 몬스터 중 하나를 베고 그의 상대는 자신이라고 외쳤다. 루브르는 낄낄 웃으며 먼저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MC는 마법 장치를 사용하여 리쿠에게 연락하며 입구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 리쿠는 몬스터와 계속 싸우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외쳤다. 갑자기 어디선가 많은 몬스터가 나타났다. 그는 저주라며 이를 갈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왜 그는 영토를 지키는 따분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기토는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른 선택 사항이 있을까? 리쿠는 분노하며 소리치며 몬스터를 손으로 잡고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 때문에 다쳤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법, 자신을 본떠 만든 초강력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리쿠는 이곳의 모든 것을 몬스터로부터 청소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키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주인공은 레이나와 유미에게 돌아서며 그들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지금 여기는 위험하다. 그들은 부상자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 레이나는 그를 혼자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잠시 후 마사키는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하냐고 물었다. 그 순간 루벨은 마법, 자결하는 불꽃을 사용하여 아기토에게 불덩이를 퍼부었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적의 공격을 막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사키는 성검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며 돌아서서 외쳤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존경심을 담아 그를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마사키는 그가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루블은 폭발적인 지옥불 섬광을 사용했다. MC는 팔도류, 진홍빛 8구름을 사용했다.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주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드디어 1대1 싸움이라고 외쳤다. 아기토는 이것이 자신의 말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무기를 교차했고 루벨은 그 말을 들으니 기쁘다고 외쳤다. 그가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을 때 그를 이기는 것은 지루할 것이다. 그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를 죽여야 복수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뒤로 점프했고 적은 이것을 이용하여 마법, 꽃부, 지옥불 진영을 사용했다. 그 순간 주인공의 발밑에 마법진이 나타나 불기둥이 쏟아졌다. MC는 공격을 피하기로 결정했지만 루블은 능력을 사용하여 공격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외쳤다. 에기토는 적의 공격을 받고 이 적은 소리 내지 않고 여러 개의 고레벨 마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후 주인공은 적의 마법을 막고 이것은 100년 전의 루블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신룡의 축복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요란한 폭발음이 들린 후 주인공은 팔도류의 비기 아카츠키 하치메를 사용했다. MC는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후 이것이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 물었다. 루블은 아지토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자 놀라서 쳐다봤다. 주인공은 팔도류 육망성 타격을 사용하여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공격을 막고 그의 힘은 인상적이라고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그 후 그들은 일련의 공격과 회피를 주고받았다. 잠시 후 루블은 폭발적인 빛의 공을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마법, 자결 구체를 사용했다. 요란한 불꽃 폭발음이 들렸다. 환생 후 루블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나 환생한 성검사 아지토의 힘은 루블보다 눈에 띄게 우월했다. MC는 팔도류, 진홍빛 칼날을 사용하여 칼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루블은 왜 화염 기술이 그에게 해를 끼쳤는지 놀라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를 저주한다며 공격하러 달려가며 외쳤다. 루블은 일련의 공격으로 공격했고 아기토가 칼로 공격을 막자 지금의 그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는 능력을 사용하여 이것이 그의 삶의 끝이라고 외쳤다. 리쿠가 갑자기 나타나 마법 신성한 천둥을 사용했다. 그는 적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화를 내며 물었다. 어떻게 감히 동맹을 해칠 수 있느냐? 루블은 먼지가 거친 후 그가 불쌍한 벌레라고 외쳤다. 그는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이 적이 매우 빠르다고 충격을 받아 생각했다. 마지막 순간 주인공은 인간의 모습을 한 붉은 용의 공격을 막았다. 주인공은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상대는 그이다. 그는 벌써 잊었나? 루벨은 공격 마법을 사용하며 이것을 견디어야 한다고 외쳤다. MC는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 갑자기 적의 몸이 얼음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을 때까지 쓰레기라고 외쳤다. 아기토는 팔도류 능력, 아이스 플래시를 사용하여 검을 칼집에 다시 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주인공이 마사키의 부대는 괜찮냐고 물은 후 리쿠는 그들이 대피했고 그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혼자 여기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 그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러나 이 녀석이 정말 6용 중 하나인가? 주인공은 그가 정말 인간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용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자는 100년 전 100년 전 대전쟁에서 패배한 붉은 용 루벨이다. 그는 성검사 아기토에게 파괴된 용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MC는 바로 그거라고 말했다. 루블은 환생 후에 인간의 형태를 받은 것 같군요. 리쿠는 놀랍다고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 그를 성검이라 불렀고 놀랍게도 전쟁의 역사와 6용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토는 표정을 바꾸며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날씨가 정말 좋다는 걸 눈치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리쿠는 짜증을 내며 손으로 목을 잡고 지금 게이트 안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화제를 돌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그도 이제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뭔가 숨기고 있냐고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다치셨으니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리쿠는 누가 그를 다치게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 상기시켜 줄까요? 결투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의 죄책감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아기토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루블은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리쿠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기토는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적에게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100년 전에 인간은 쓸모없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루블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마법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용보다 우월합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리쿠는 미소를 지으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신하여 용의 막대한 마력과 인간의 마법 조작 능력이 결합된 악마 형태가 탄생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긴장한 표정으로 적을 바라보며 적의 힘이 100년 전에 싸웠던 흑룡 비트라를 능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루블은 왜 곧바로 이 형태를 취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루블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한 방에 날려버리면 너무 지루할 테니까요. 주인공은 이제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재빨리 적의 공격을 피하며 더 빨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블은 그를 공격하며 뭐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아기토는 검으로 공격을 막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꽤 흥미로운 악마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냐며 웃으며 외쳤습니다. 리쿠는 그를 도마뱀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무시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루블은 궁극의 번개 공격을 피하고 그에게 달려들며 약한 사람들은 이 전투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으로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처가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세라핌입니다. 루키는 어떤 특별한 그룹이냐고 질문을 받았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마법사들을 모아 S급 마법사 그룹을 만들 것이며 그 그룹은 세라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게이트와 몬스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검사와 4명의 영웅이 6용을 처리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갔습니다. 그는 이것에 지쳐서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리쿠는 몇 개의 상처로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마법, 자신의 초강력 방전을 사용했습니다. 리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루블은 그에게 달려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다음 강력한 공격으로 그를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주인공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검사와 4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이룩한 평화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리쿠는 의식을 잃기 전에 그들이 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루블은 마침내 약한 적을 제거했다고 알아챘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에게 약간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동료 중에 약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팔도류 야간의 빛을 사용했습니다. 루블은 이 공격을 막기 위해 방어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잠시 후 에너지 빔이 하늘을 꿰뚫었습니다. 루블은 공간까지 뵐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이제 그는 훨씬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는 일련의 공격을 가했고 주기토는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후 루블은 마법, 분리된 화염 폭풍을 사용했습니다. 주인공은 피하며 팔도류 유령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개의 칼날이 적을 꿰뚫었습니다. 주인공은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블은 그가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힘과 속도로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 후 그는 마법, 지옥불의 춤을 사용했습니다. 주인공은 간신히 적의 공격을 피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적이 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굉음을 내며 쓰러지게 했습니다. 아기토는 숨을 헐떡이며 아카츠키 하침의 기술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루블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현재 찬송가가 그보다 강하다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외쳤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마법 폭발음, 화룡의 지옥불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블은 마침내 해냈다고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쓰레기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는 이 행성의 왕입니다. 갑자기 그의 놀라움에 거대한 에너지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은 100년 전에 이것을 계획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카츠키 하치메를 능가하는 기술을 개선하고 연마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팔도류의 궁극의 기술, 빛나는 팔중귀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기자의 보조원은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기자 유리시오리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황금 츠치노코를 찾지 못했어. 특종 사진을 찍을 때까지 집에 안 간대. 기자들은 다 저러냐고 지친 듯 물었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날아갈 뻔했어. 쇼리가 소리쳤어. 황금 츠치노코가 나타날 징조일까? 앞으로 가야 해. 그녀는 황금 츠치노코를 중얼거리며 서둘러 앞으로 걸어갔어. 기자 조수가 어디 가냐고 소리쳤어. 그러더니 신이 나서 여기라고 선언했어. 시오리는 하늘에 있는 형체들을 휩싸였어. 이 거리에서는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해도 보기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공간 자체를 찢는 강력한 마법과 검 한 자루로 강대한 적을 흔들 수 있는 은발 청년의 영웅적인 모습을 봤어. 그 순간 주인공은 팔도류 섬광 팔중귀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 루블은 낡은 기술의 개선판으로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 그는 마법, 염화의 춤을 사용해 그에게 달려들었어. 주인공은 일련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했어. 루블은 짜증이 나서 이를 갈며 공격으로 그에게 닿으려 애썼어. 그는 왜 그를 칠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 이건 정말 불가능해. 그는 자신의 악마 형태와 동등하거나 심지어 능가해. 주인공은 팔도류 회오리치기를 사용하여 바람 칼날을 증폭시켰어. 루블은 이를 악물고 공격을 막으려 애썼어. 그러고는 그에게 달려들며 쓰레기라고 외쳤어. 하늘에서 수많은 폭발음이 들렸지만 아기토는 그의 뒤에 나타나 공격을 위해 검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주인공은 뇌신 마법, 자색 번개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했고 그러고는 번개 섬광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혔어. 주인공은 마법, 신성한 번개를 사용하여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어. 루블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 아기토는 자신의 몸에 마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주인공은 리쿠와의 전투 중에 이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마법이 적을수록 기술은 더 강해져. 아카츠키 하치메. 그러므로 마력이 완전히 없는 그의 몸은 그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숨겨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증거는 지금 바로 볼 수 있어. 아카츠키 하치메보다 우월하고 악마조차 죽일 수 있는 기술, 섬광 팔중귀환. 주인공은 적에게 결정타를 날렸고 루블은 그를 저주한다고 외친 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이것이 그의 악마 형태야. 이런 곳에서 죽을 리 없어. 루블은 마법, 붉은 용의 포효를 사용하여 그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 주인공은 이 힘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이번에는 세상을 구할 거야. 아기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라고 선언했어. 그들의 마력이 공간을 부수며 만났어. 루블은 질 수 없다고 외쳤어. 그는 공격하기 전에 그를 저주한다고 외쳤어. 주인공은 검을 칼집에 넣으며 루블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고 말했어. 밤이 버스에 내리자 시오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 오늘 그녀는 특별한 것을 봤어. 이것은 진정한 특종이 될 거야. 노트북 모니터 화면에는 강력한 오라로 뒤덮인 아기토의 얼굴이 있었어. 붉은 용 누블과의 전투 다음 날 도쿄 마법 길드 본부에서 마사키는 정확히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고했어. 붉은 용, 루블과의 만남에 대한 보고였어. 진구지는 적의 주력이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어. 그녀에게 수고했다고 말했어.
그녀는 어색하게 손으로 경례하며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 리쿠는 사실 모두 아기토 덕분이라고 지적했어. 그는 전투 후반부에는 참여하지 않았어. 그는 아기토에게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어. 그들 앞에 스크린이 나타나 악마 형태로 변한 붉은 용과의 전투를 기록했어. 유미는 놀라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아기토냐고 물었어. 주인공은 전투 중에 멀리서 기척을 느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간섭할 의도가 없었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 리나는 마법 길드에 스랭크 영웅들도 홍보 모델로 쓰인다고 말했어. 하지만 아기토가 꽤 화제가 되고 있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진구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어. 그의 존재는 세계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그의 힘은 S랭크 마법사들을 능가하며 유미의 재능을 쉽게 각성시켰어. 그가 붉은 용 루블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는 누구지? 리쿠는 진구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 아기토의 갑작스런 등장과 힘은 불가 사이에 리나는 마법 없이 S랭크와 동등하다는 건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마사키는 눈을 감고 성검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주인공은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 나는 환생한 성검사 아기토다. 그들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 주인공은 100년 전 전쟁에서 그와 흑룡 비트라는 서로를 죽였다고 말했어. 그는 죽었어야 했어. 주인공은 과거를 회상하며 왜 환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에게 멋진 기회라고 생각했어. 진구지는 충격에 휩싸여 외쳤어. 그럼 그의 영혼이 100년 전으로 옮겨져 현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가? 리쿠는 이를 악물고 이제 그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고 말했어. 리나는 이제 그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어. 아기토는 왜 그가 다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이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과 갑작스러운 몬스터의 증가는 대부분 육룡이 라그마를 부활시키려 하기 때문일 거야.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 진구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 성검사께서는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리쿠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리나는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어. 유미는 안심이 되면서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척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 마사키는 울면서 그가 진짜라고 외쳤어. 그는 전설적인 성검사 아기토였어. 그녀는 성검사에 대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읽었지만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게다가 그와 아주 가까워졌어. 리쿠는 소녀를 놀리며 성검사를 만지지 못하게 했어. 미사키는 화가 나서 공간 마법을 쓰려 했지만 리나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며 멈춰야 한다고 말했어. 주인공은 지금 모든 것을 논의하고 싶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 좋은 검이 있나? 주인공은 검을 꺼내며 앞으로 있을 전투를 견딜 수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어. 유미는 놀라며 그의 검은 최신 GMA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 가장 강력한 강철을 사용하죠. 그렇죠? GMA. 기어너의 마법 무기, 칼, 지팡이, 갑옷, 다양한 마법 도구를 생산하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그들의 개발은 과학과 마법의 최신 성과를 사용합니다.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MC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시대의 최고의 검인가요?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기토는 도세츠 수이카네가 부족하다고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사키는 성검에게 사과하며 물었습니다. 방금 도세츠라고 말했나요? 주인공은 그것이 그의 시대의 위대한 검 제작자의 이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집이 셌어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도세츠는 성검사 아기토를 위해 검을 만들었다고 소문난 전설적인 검 제작자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신조차 뵐 수 있는 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례하고 불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기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검사 성인은 도세츠의 마음을 뚫었고 그의 유명한 검 마사문에 아기토로 물의 용 카이루라를 일격에 파괴했습니다. 이를 본 대장장이는 성격이 부드러워졌고 전쟁 후 길드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쿠는 끄는 게 좋겠냐며 번개 마법을 활성화하며 물었습니다. 리나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쎄 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대장장이 도세츠의 후계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코토 스이카네입니다. 그녀는 18세 마스터 칭호를 받은 도세츠의 증손녀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녀에게 그를 위해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입니다. MC는 그녀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리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가 연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토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품질의 마법 광석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코토는 도세츠의 꿈을 이루고 최고의 검을 만들기 위해 이 문에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그녀의 조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아마 모두 이상할 겁니다. 주인공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곧 그 연옥으로 향할 것입니다. 유미는 그가 혼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MC는 용들이 다음에 어디에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리나는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대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기토는 그곳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법 길드의 북미 지부에 대한 루블의 공격 직전 신은 오늘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성검사 에지토가 현세에 환생했다는 정보가 세라핌 지도부의 개인 통신을 통해 전송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라핌의 일원입니다. 갑자기 에지토와 4대 영웅이 100년 전 용 전쟁 때 사용했던 마법 도구인 텔레스피어가 목에 빛났습니다. 그들은 현재 4대 영웅의 후손들의 손에 있습니다. 신은 이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충격에 빠져 생각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정보가 담긴 마법창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의 힘을 빌려주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아기토가 보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텔레스피어를 부수고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대 영웅 중 한 명의 후손입니다. 연옥지하 3층에서 잠시 후 주인공은 마코토가 대장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신이 그의 길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 후 그는 과거와 4대 영웅 중 한 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 부대인 세라핌의 지휘관이자 4대 영웅 중 한 명인 유키토의 후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C는 그가 유키토의 후손인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신은 그를 그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코토에게서 자신의 무기를 되찾으려고 왔을 뿐입니다. 에지토는 모두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웅의 후손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거의 잃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가 그를 안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진구지와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도 미코토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MC는 손을 내밀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힘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의 표정이 바뀌더니 그의 손을 때렸습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짜증스럽게 그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6종이 다시 태어났다는 걸 몰랐나요? 서로 싸우면 패배는 불가피합니다. 그는 그에게 무기를 겨누며 과거의 영웅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고 그러자 미지의 사람이 다이아몬드 B라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미지의 사람은 이 공격으로 그들을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검사와 세라핌 사령관이 여기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그런 마법을 알아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디가 바즈라연, 대지의 용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지루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가 6용 중 2번째 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골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길디가는 멋진 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신의 얼굴이 바뀌더니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용 중 하나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이것은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신은 카구라 가문의 쿠모가쿠토를 사용하여 대지의 용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직격탄을 맞고도 상처가 없는 것에 놀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긁힌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MC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직접 공격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아기토는 자신의 기술인 빛나는 팔 중 귀환을 사용하여 칼로 적을 베었습니다. 길디가는 칼이 부서지자 그것이 루브를 죽인 그의 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아지토는 부러진 칼을 들고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몸이 훨씬 튼튼해졌다고 했지. 신이 용에게 검을 겨누자 용은 즉시 맹렬한 공격으로 주인공의 복부를 빠르게 공격했다. 그 힘에 튕겨나가자 신은 성검사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렸다. 방금 그 움직임은 전설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지만 결국 목표에 도달했고 그는 검을 부러뜨렸다. 다음 순간
옆에 있던 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며 석조 골렘을 형성했다. 길데가가 광석 조각을 집어들며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마력이 가득해. 그의 기술은 광석에 기반을 두고 있어. 어두울수록 더 많은 마력을 저장해 강화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마력 덩어리의 악마 형태를 능가할 수 있어. 심지어 이 석조 골렘들은 각각 용의 부관에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 여러 골렘이 신을 향해 곧장 향했다. 그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계획이지? 그 순간 여러 골렘이 거대한 손을 뻗어 점프해 공격해 왔다. 신은 옆으로 피하며 물었다. 이 골렘들은 산산조각 나면 버틸 수 있나? 그러고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창술 카구라 아수라라는 기술로 주변의 모든 골렘을 공격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신은 짜증이 나서 혀를 찼다. 그때 그의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돌들 속에서 주인공이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신에게 다가가며 방해만 될 뿐이니 가라고 했다. 검없는 성검사.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며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야체르 측의 권투 기술을 사용했다. 주먹에 주먹을 더해 그는 두 주먹의 폭풍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며 생각했다. 권투? 그는 이때까지 마법 없이 싸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검이 없으면 무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골렘들이 무너져 땅에 떨어졌다. 신은 이를 보며 그가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먹에 집중된 에너지를 보며 검으로 싸울 때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맨손 공격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렘 재생의 비밀은 길디가의 마법이 얇은 갑오층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골렘 자체가 아니라 이 마법을 목표로 삼아 마법 자체가 무너질 때까지 해야 한다. 용은 쉽다는 듯이 말하지만 검이 없으면 그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주먹을 날리며 다음 일격으로 그를 뭉갤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 알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기를 휘두르며 원리를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술 카구라를 사용하여 다시 무기를 휘두르며 말했다. 텔론. 여러 에너지 덩어리가 소용돌이치며 주변의 골렘을 파괴했다. 길데가는 그의 귀여운 골렘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복부를 공격했다. 용은 뒤로 날아가 땅에 멈춰 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돌로 덮이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균열로 덮였으며 길데카가 그곳에서 악마 형태로 나타났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며 생각했다. 악마 형태. 그는 땅을 박차고 주인공을 공격하러 달려갔지만 그는 주먹을 휘둘러 그를 공격했다. 그 순간 용은 초경도를 사용했다. 그는 그의 공격을 막았다. 신은 뛰어올라 창술 카구라, 드래곤 슬레이어를 사용했다.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창에서 터져나와 용에게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의 등에 착지했지만 그는 다시 초경도를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뒤로 뛰어내렸다. 주인공은 그의 능력이 전쟁 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신은 방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길데가는 공격 헬펀치를 사용하여 주먹을 앞으로 향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땅을 박차고 신에게 접근하여 한계를 사용하고 이 공격을 견디려고 집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팔을 옆으로 벌려 녹여버렸다. 신은 제기랄이라고 외쳤다. 그는 땅에서 뛰어올라 공격을 피했다. 다음 순간 그의 뒤에서 화산 폭발이 시작되었다. 용암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길데가는 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훨씬 강해졌다. 그는 손을 들어 추가 에너지를 골렘에게 충전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을 뿐이지만 여기서 지금 당장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가 골렘을 강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고 나서 용은 그의 앞에서 마법 기호를 만들고 강화된 다이아몬드 B라는 공격을 사용했다. 많은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MC는 골렘을 공격하려 하며 그가 마법과 골렘으로 모두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악마 형태에서도 코어는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러고 나서 갑옷을 뚫을 수 있다면 그는 신에게 외쳤다. 신, 그는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고 공격을 한 지점에 집중하여 길데가의 갑옷을 뚫어야 한다. 그는 또한 그 순간 골렘과 싸우고 있었고 입 다물라고 외쳤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창으로 용의 가슴을 꿰뚫었다. 얼마 전 12살의 신은 증조 할아버지에게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다. 유키토는 그를 쳐다보며 왜 갑자기 이러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대답했다. 증조 할아버지. 그는 증조 할아버지가 더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학교에서, 얼마 전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에게 말했고, 그렇게 성검사와 4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6용을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4명의 영웅 중 1명인 유키토는 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고, 그러자 그의 반 친구들은 낄낄 웃으며 4명의 영웅은 뭐였어? 그들은 단지 성검사의 동반자일 뿐이었어. 마야. 결국 가장 강력한 검은용을 물리친 사람은 성검사였잖아. 그들은 첫 번째 길드장이 빠르게 사임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기술? 신은 화가 나서 싸움을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에게 멈추라고 요청했다. 유키토는 그의 증손자에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신은 검지를 들며 전쟁 후에도 증조 할아버지는 계속 싸우셨고 길드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길드장 자리를 포기하고 제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마법사로서 멘토의 자리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신은 이유를 물었다. 유명한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그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한때는 영웅을 숭배했지만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자취를 따를 준비가 된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그는 길드를 유망한 제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맡길 수 있고 그들 모두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이 그를 불렀고 유키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웅이라는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모두 싸운 세상을 그는 계속 지키고 싶어 합니다. 5년 후 신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이상이 평안히 잠들기를 빌었다. 그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물론 소리내어 말할 순 없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조금 어리석었다. 신은 놀라 눈을 뜨고 계속해서 들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지? 아대 영웅 중 하나가 길드의 단순한 멘토로 끝났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그는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걸까? 현 카구라 가문의 수장은 A랭크일 뿐이니 그 가문은 끝났어. 하지만 게이트와 몬스터는 여전히 남아있어. 신은 짜증스럽게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대화는 계속되었다. 성검사가 모든 걸 책임졌다면, 성검사님, 이 영웅들은 모두 성검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성검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왜 아직도 그 성검사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칭찬해야 한다면 그와 함께 싸우고 그들이 이룩한 평화를 지켜온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존경받을 만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그때 그의 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와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평화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카구라 가문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졌고 그의 이상은 결국 묻히고 잊혀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가 해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재능이 없지만 해낼 수 있다. 그는 성검사를 뛰어넘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 카구라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할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현재 그는 계속해서 무기로 골렘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4년 동안 필사적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했다. 어떤 임무든 가장 강한 적이라도 짓밟고 카구라 가문을 부활시키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세계를 지킬 사람은 바로 그일 것이다. 그때 주인공이 그를 불러 위에서 외쳤다. 많은 골렘들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곧바로 강력한 공격을 여러 번 보내 골렘들이 땅에 닿기 전에 파괴했다. 솟아오르는 먼지 속에서 길디가가 나타나 싸움 중에 잠들었냐고 물었다. 확실히 그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신은 자신이 싸움꾼들과 섞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용의 주먹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주인공은 그것을 막고 가슴에 팔을 엇갈려 용의 공격을 막았다. 길디가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주먹에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는 용을 가슴에 공격하여 멀리 날려버렸다. 주인공은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거렸다. 그를 바라보던 신이 말했다. 성검사님, 왜? 그는 왜 그를 싫어하냐고 물었다. 어깨의 무게가 어떤지 그는 모르지만 이제 그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는 그들 모두가 싸운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한다. 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때 용은 일어섰고 좋은 일격을 알아챘지만 거미 없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세계를 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주인공은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고 신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맞아도 불평하지 마라. 그 후 그는 창을 더욱 자신감 있게 잡고 주인공을 바라보며 그들이 시간을 정해
함께 갑옷을 뚫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눈을 감고 그에게 동의했다. 그 후 그는 주먹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에게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길디가는 귀엽다고 말했지만 결국 승자는 단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은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달려나가 용을 때렸다. 그는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려 했다. 그러자 MC는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은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움직임을 동기화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다음 순간 거대한 손이 그의 등에서 터져나와 사냥꾼들을 움켜잡았다. 그는 자신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모든 시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헬피스트 울트라 능력을 사용했다. 그는 주먹을 서로 부딪힌 다음 주먹에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앞을 바라봤다. 그때 신은 미라주 더블을 사용했다. 주인공은 옆으로 피하며 그에게 그는 빚을 갚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때 주인공은 아카츠키 권투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복사본이 여러 개 나타났고 그는 블룸 인페르노를 사용했다. 용이 분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동안 주인공은 그것이 무작위로 퍼붓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들의 방어에 정신이 팔리면 그의 핵, 다음 순간 그는 용의 머리를 쳐서 그가 들어 올렸다. 신은 이미 위에서 그에게로 날아오고 있었고 카구라 창수를 사용했다. 그는 빠르게 날아내려와 무기를 앞에 두고 드래곤 슬레이어 기술을 사용했다. 용은 이것이 진정한 일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등벽에서 나타난 손들이 곧바로 신의 공격으로 돌진했다. 다음 순간 MC는 강력한 일격으로 땅을 박차고 올라 길디가의 팔을 부러뜨렸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여전히 그들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일격이 용의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땅에 쓰러졌다. 사냥꾼들은 옆으로 뛰어내렸다. 주인공은 이것조차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신은 달려나가 만약 그렇다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길디가에게 다가가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는 그저 낄낄 웃으며 얼마나 재밌냐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이것이 마지막 라운드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시작할 것이다. 거대한 마법 심벌이 그의 아래에 나타났고 그의 주변 전체가 작은 분출하는 화산으로 뒤덮였다. 그는 효과가 있다면 승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견디고 핵을 지킨다면 그들은 끝장난다. 그와 함께 그는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절대적인 땅 분출 대포를 사용했다. 주인공은 놀랐다. 와! 동료는 뒤에 남아있으라고 했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상. 그걸 헛되이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마음먹고 공격 자세를 취하며 비창 카제라라는 비기를 쓰려고 했다. 나찰에 꿰뚫는 창, 맹렬한 화염이 몰아쳤지만 금이 간 창은 더 멀리 날아갔다. 용은 아쉽다고 말했다. 신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러다가 놀라면서 아기토는 어디 있지? 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고 주먹에 기를 모으며 여기 있다고 외쳤다. 권법 야츠루스키라는 비기를 썼다. 사룡장, 주먹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터져나왔다. 주변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다. 마지막 힘으로 서 있던 길디가는 아쉽다고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채 조금만 더 즐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땅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던 헌터들은 승리를 기뻐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용에게 다가가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다. 무슨 목적이지? 신은 시간 벌기라고 생각했지만 싸움 중간에 이미 이긴 것처럼 싸우기 시작했다. 시간을 끌려고만 했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온천이라고 답했다. 그런 작동 방식이지. 마그마가 지하강을 든다. 그것이 표면으로 터져 나온다. 지하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 신은 놀랐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는 그들의 기지, 마법 길드 본부가 있는 곳은 마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답했다. 저 아래 아주 깊은 지하에 마그마 대신 그곳에 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주인공은 용의 말을 떠올리며 설마 라고 생각했다. 그는 라그마가 그곳에 잠들어 있나? 라고 외쳤다. 신은 단장이 말했던 신룡이라고 외쳤다. 기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만화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을 선택했다. 그 순간 길드 직원이 그에게 연락하여 부단장님 들리십니까? 라고 외쳤다. 여기는 마법 길드 본부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6용 중 4마리가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길디가는 성검의 성자와 세라핌의 지휘관이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곳에서 유리하니 이 임무에 가장 적합했다. 주인공은 이를 악물고 정말 정확한 계산이군 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러자 용은 글쎄 서둘러 돌아가야 할 것 같군 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이 도착하지 못하면 끝장일 거야. 그 순간 그의 발밑에 땅이 갈라지며 용암 속으로 곧장 떨어졌다. 그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싸움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인공은 다리를 치며 제기랄이라고 외쳤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그의 주먹은 한계다. 그는 슈아이카인 재련소가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다. 무기가 필요해. 어떤 종류든. 그러고 나서 그는 동료를 바라보며 용들이 한꺼번에 공격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외쳤다. 서둘러야 해. 그는 걱정 말라고 답했다. 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지로 돌아온 세라핌 단원이 그뿐만은 아니야. 저 녀석들이 거기 있을 거야. 몇 분 전 마법 길드 본부 정문에서 직원은 동료에게 붉은 용 루블에 대해 들었냐고 물었다. 그는 확인했다. 율룡이 부활했다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세라핌의 카구라가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하던데. 길드 직원은 놀라며 그럼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거네? 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는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세라핌 단원들도 그렇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러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6용 중 하나인 파괴의 폭풍 바르시파가 그들에게 다가와 여기가 마법 길드 본부인가? 라고 물었다. 길디가는 지하에서 성검의 성자 비트라를 붙잡고 있으니 그가 이 일을 처리하겠지. 직원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야 너라고 외쳤다. 외부인은 길드에 들어갈 수 없다. 꼬마야, 구경하고 싶으면 부모님과 함께 와야 한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은 베인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의 동료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용은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는 이 외모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디가는 어른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 직원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쓰러져 정문의 적이 쳐들어왔다고 외쳤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르시파는 그를 바라보며 신룡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오두막을 부숴버려야 할까? 라고 물었다. 헌터는 적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용은 불쌍한 인간들, 이미 6용이 여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고 폭발이 일어났다. 이 순간 6용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토룡 길드 대리인 은빛 젤다가 탑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는 폭발을 감지하고 팔짱을 끼며 웃으며 시작된 것 같군 이라고 말했다. 그는 길디가가 검사와 지옥에서 놀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길드를 감시해야 한다. 만약 그들에게 지원군이 오면 그는 그걸 분쇄해야 한다. 세라핌도 조심해야 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약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도 몇몇 있다. 그는 길디가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능력이 모든 부관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다. 검성도 없으니 인간들이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다. 그는 웃으며 루블 씨가 없으니 6용 중에 빈자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기면 젤바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생각을 기뻐하기도 전에 강력한 일격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의 뒤에는 세라핌 부단장이자 S급 마법사인 황소 야규 테츠야가 서 있었다. 그 후 그는 사과했습니다. 승진은 재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6용이 여기에 왔다고요? 그는 또 다른 폭발을 보고 말했습니다. 갑시다. 일할 시간이야. 한편 중앙사령부 사무실에서 리쿠는 리나가 치료하고 있는 팔을 보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네요.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러자 길드마스터는 그들이 건강해졌으니 6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의 힘으로도 충격을 금할 수 없어요. 리쿠는 그 점에 대해 루블의 악마 형태를 본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법을 너무 잘 다루고 악마 형태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 순간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소녀들은 놀라며 이 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쿠는 루블과 마찬가지로 아니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6용 중 하나일까봐 두렵다고 소리쳤습니다. 미사키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검사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길드 마스터는 아래에 많은 민간인 직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 헌터들은 재빨리 달려나갔습니다. 에리카는 용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면 도시로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아기토의 부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상대가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벽에 균열이 생겼고 리쿠는 에리카라고 외쳤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건물의 균열에서 에너지 빔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리카는 그녀 뒤에 서 있던 마사키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감사했고 리나는 그들에게 안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벽에 생긴 구멍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들 앞에는 육룡 중 하나인 시메헤이 니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라핌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 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쿠는 이것이 아까의 마법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미사키는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명이나 있어요. 용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라그나가 깨어날 때까지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방향으로 물 에너지를 방출하여 건물을 더 많은 균열로 덮으며 그런 순간에는 실수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하층 마법사 길드의 본부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비트라는 앞으로 걸어가 문에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군요. 이 지하 동굴, 지옥의 문에 대해서는 이전 길드 수장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신호를 보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길다고 말했습니다. 신룡을 깨우는 자가 다음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며 바로 그 흑룡 비트라가 될 것입니다. 한편 길드 멤버들은 건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저기다, 세라핌이 이미 여기에 있다. 침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육룡 중 하나인 영광의 용으로스는 덤불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와 같은 경비원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는 우리 시파가 잔챙이들을 처리할 것이고 그는 앉아서 만화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테치에가 그의 뒤에 나타나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 강력한 에너지빔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간신히 옆으로 뛰어 피하며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결전을 건너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츠야는 그는 모든 약골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라핌의 멤버인 사신 사사키 나기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룡 중 하나가 아닌가요? 이 녀석, 그는 그를 죽여서 받는 보상으로 새 옷을 사고 싶어 합니다. 테츠야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쳤습니다. 세라핌의 멤버인 배우 미야사미는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쇼핑하러 갈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녀의 옷은 항상 망가지고 있어요. 그는 외쳤고 그녀는 그와 함께 갔습니다. 용은 낄낄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라핌이군요. 그는 사과합니다. 그는 다가오는 전투에 흥분했을 뿐인데 먼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만화 최신 챕터를 읽고 싶어요. 아사미는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먼저 다 읽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음 순간 사사키는 자기 앞에서 마법 심볼을 만들고 그림자 하인이라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늑대의 그림자가 바로 그의 앞에 나타났고 아사미는 손을 들어 올리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스트를 사용하여 사사키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그림자가 크기가 커져 용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는 그 마법이 갑자기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포트 마법사군요. 그러자 사사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림자가 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